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아주 초박빙이죠. 0.9%, 거의 뭐 동률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 때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의 표본을 이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이 상당히 여론조사가 각 선거 때마다 중요한데, 일단은 오늘 보시면 이재명이 43.6, 김문수 후보가 42.7, 초박빙이죠. 오늘부터 이제 공표 금지, 그리고 직전의 지지율, 여론조사 공정. 많이 들어보셨죠? 여론조사 공정.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민주당에 의해서 또 박살이 나지 않을까. 이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남노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리하면은 고소, 고발, 남발하고 때려잡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여론조사 공정을 또 지켜야겠습니다. 권영국이를 좀 지켜봐야 돼요. 이 자가 1.8%, 제가 1.5% 정도 나왔다 그랬는데, 이 노동당의 이 권영국이가 지난 대선 때 심상정이 80만 표를 얻어서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0.7%, 한 70만 표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제가 대충 환산해 보니까 이번 6.3 대선은 투표율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한 75에서 80%까지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니멈으로 한 75%만 잡아도 1.8이라면 60만 표 정도를 권영국이가 획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영국이라는 애가 완주를 하느냐 아니면 완주를 안 하느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노동당 표가 우리 자유우파 쪽,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올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권영국이가 사퇴를 하게 되면 이 표가 이재명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권영국이 이 내각제 세력의 지령을 받고 완주를 한다, 그러면 지난 대선 때처럼 약 60만 표 이상이 이재명이 표를 갉아먹으면서 심상정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인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김문수 후보가 46.7, 이재명이 44.1, 그래서 약 2.6% 오차범위 내로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고,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밑으로 들어갔을 때,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했을 때는 이재명이 41.5, 이준석이 34.8,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단일화가 안 됐을 때도 0.9%포인트 차이로 이재명한테 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하는 게 이재명이를 제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고,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는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요렇다는 거예요. 이제 공표 금지 직전의 여론조사. 근데 저는 이준석이가 오늘, 내일, 뭐 모레, 이달 말, 아니면 뭐 선거 직전까지 단일화를 뭐 안 할 것으로도 좀 보입니다. 그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준석이의 약 10%의 지지율 중에 6, 7%가 우리 표예요. 그리고 3에서 3.5%가 저쪽 그 중도나 좌파들 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반으로 쪼개지는 것보다는 이준석이가 사퇴를 하지 않고 이재명 표를 그대로 갉아먹으면서, 엊그저께 이준석이가 그 기자회견할 때 아주 막말을 짓거려서 아마 보수 이탈표가 많아질 거고, 또 선거 당일에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을 때, 이준석이 단일화보다는 솔직히 따지면 요 데이터 기준으로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더라도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다. 단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갖다가 방치를 한다든지 두둔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내각제 앞제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까고 김문수 후보도 까는, 너무나 명확해졌죠. 그래서 단일화 효과보다는 단일화를 하질 않고 이재명이를 까면서 젊은 층을 흡수를 하는 거지. 젊은 층은 대부분 이 김문수 후보보다 이재명 쪽을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재명 표를 좀 갉아먹으면서 이준석이가 갖고 있던 보수 표를 이탈시켜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흡수를 시키는 그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이재명을 이기는, 그리고 잘 모르겠다, 없다, 요 지금 5%, 6%대야. 요것도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시간이 원래 없었고 장에서만 투쟁했던 그 김문수 후보를 알리는 시간이 이재명보다는 훨씬 적었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쫓아왔다라는 것도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이제 차고 올라가는 시간이 짧은 데다가 사전투표가 내일하고 모레 양일에 걸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지금 이재명의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사전선거를 해버리는 사람은 그 이후에 이재명의 아들이던 이재명의 마누라던 이재명의 어떤 범죄 또 다른 악재가 터져도 이거를 갖다 본투표로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가택가나 시간이 없는데 사전투표로 또 이틀을 깎아먹고 거기에 얼마나 또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되돌릴 수 없는 이런 표들이 남발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전투표를 이런 이유로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없다 잘 모르겠다라는 붕 떠있는 이 지지층들 유권자들의 표를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든지 흡수를 해야 된다. 자, 이준석으로 단일화할 때는 이렇게 지죠. 없다, 잘 모르겠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 후보는 뭐 황교안이 될 수도 있고 권영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 연령층 이게 또 중요한 연령층 20대 이하는 이준석이가 많이 흡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재명의 표를 많이 갉아먹는 요인이거든요. 또 요소고 이 이준석이가 그런 면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 서울 조금 지고 있고 경기 인천 여기도 조금 지고 있고 다 오차범위 냅니다. 근데 여기를 봐야 돼. 세종, 대전, 충남북 국민의힘이 47대 2대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야. 여기를 주목해야 돼. 캐스팅 보트라고 하잖아. 흔히 충청도 쪽에서 1위를 하면은 당선이 될 확률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당선이 되죠. 대전, 세종, 충남북이 민주당을 13~4%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 쪽에서는 고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거 전라도하고 경상도 같은 경우는 선거 때 본투표가 시작되거나 그러면 많이 이제 결집이 좌우로 나눠질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좀 문제야.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 이재명이가 뭐 내가 남이가 또 이지랄 개아리를 털던데 아니 이재명이를 왜 지지하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때 부산 쪽에 이 조경태 같은 이 스파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약진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이에 대한 악재들이 질비할 것이고 이준석이가 또 어떻게 이재명이를 긁어주느냐 이것도 솔직히 관건이고 또 김문수 후보가 선거 직전에 완벽하게 이거를 뒤집으려면 박선원이 메모라든지 SK텔레콤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잡아 죽셔야 된다. 이건 어차피 내각제 세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략적이든 아니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각제하고. 왜 재벌이 끼어서 그런가? 박선원이는 어때? 어차피 내각제 세력들이 이재명이를 뭐 당선된 다음에 끌어내리던 지금 끌어내리던 근데 이준석이가 김문수 후보도 까고 이재명도 까는 이유는 어차피 끌어내릴 이재명 플러스 이번 기회에 김문수 후보도 같이 발목을 잡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활기치지 못하게끔 이렇게 싹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어차피 내각제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를 100% 200% 믿겠습니까? 이게 뭐 100% 맞는 데이터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격차로 만약에 이긴들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꼴이 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 55, 60% 지지율을 받고 집권 후에 내각제 세력들과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를 좀 남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